떠올리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일단 부정형 계산이니까 뭐 있죠? 저희 말 그대로 정해지지 않은 형태야. 딱 봤을 때 바로 안 보이는 형태니까 계산법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너희가 많이 헷갈려 하는 건 두 개죠. 두 개만 할 거예요. 나머지도 할 건데 두 개 위주로 할 거야. 0분의 0꼴. 그 다음에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에 대해서만 잘 훈련해 놓으면 나머지는 어렵지가 않아. 어차피 얘는 알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최고차 개수의 비인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돼. 0 곱하기 무한대도 사실 부정형인 이유가 그런 느낌이잖아. 둘 중에 누가 더 센지 몰라. 0이 더 세면 확 0으로 가겠죠. 0 나오겠지. 이해된가? 그러니까 미적분 가면 여기 지수함수고 뭐 여기 다항함수인 상황도 나와. 뭐 이 지수함수고 여기 로그함수인 상황에 나와. 오케이? 무한대로 가면 지수함수 이렇게 가면 지수함수는 이제 졸라 세게 올라가잖아. 로그함수는 미미하게 올라가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무한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너희는 지금은 다항함수 입장이니까 뭘로 보시면 되냐면 최고 차항으로 보시면 돼. 누가 더 센지는. 그래서 얘는 근데 뭘로 바꿀 수가 있는 거냐면 무한대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도 돼? 0분의 1이다 라고 보셔도 되니까 얘는 이걸로 바꿔서 보셔도 돼요. 0 곱하기 0분의 1이면 그냥 0분의 0꼴인 거야. 혹은 0을 이렇게 보셔도 되죠. 무한대분의 1이라고 보셔도 되니까 결국에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꿔서 보시면 되는 거라서 이런 형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걸로 가거나 이걸로 가시면 되니까. 근데 많이 나오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얘도 나오는데 한 번씩 삽질, 어렵지 않은데 한 번씩 삽질하니까 이제 언급하고 넘어가는 상황인 거예요. 봅시다. 첫 번째. 첫 번째는 0분의 0꼴. 얘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가장 중요하다. 어렵진 않다. 여기가 포인트가 되는 건 인수분해고요. 플러스 약분까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거지 얘들아. 내가 식을 봤어. 식을 예쁘게 인수분해해서 주진 않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 인수분해 안 해서 줬으면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여기 위아래에 0이 몇 개인지 파악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 분모에 0이 하나가 있고 분자 0이 두 개가 있었어. 그럼 0 하나 약분 되더라도 0이 위에 살아있으니까 결국에 뭘로 나와버리니? 0으로 나와버리겠지? 이해됐나요? 만약에 여기 0이 하나 있고 여기 0이 두 개 있었어. 0 하나 날리더라도 여기 0 하나 살아있으니까 결국에 무한대로 나와버리니까 0의 개수가 몇 개가 남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중요하고 약분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1단원보다 뒷단원에서 또 중요해진 이유는 0이 나왔다는 소리는 결국에 뭘 말하는 거야? 인수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질지 우리가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느낌이죠. 이건 뒤에 가서 더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뭐가 중요하냐? 인수분해를 통해서 0의 개수 보통 뭐 0인자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0의 개수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0분의 0꼴 중에서 되게 특수한 형태가 있어요. 어떤 형태가 좀 특수하냐면 미분계수 형태로 줄 때가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경우죠. 이제 내가 어제 그 할 때 잠깐 했잖아. 오답할 때. 하지만 또 할게. 혹시 모르니. 봐봐. 뭐가 미분계수냐면 다시 한번 말할게요. 너무 중요해 이거는. 이렇게 있어요. 평균 변화율로부터 시작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지금 현재 있고 여기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가 A. 그러니까 내가 어제 방금도 말 안 했는데 이건 수트는 너무 중요한 게 툭툭 끊기지가 않아. 다 연속돼 있어요. 단원이. 그래서 어느 순간 놓치면 뒤에 뭔 말인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 미분할 줄 아는데 그거는 할 줄 아는 게 아니야. 최악이야. 그 미분만 알고 뭐 하는 상황인지 모르시면 안 돼요. 뭐 하고 있는지 정확히 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미분계수랑 도함수의 차이도 아셔야 돼. 미분계수가 뭘 뜻하는지 아셔야 되고 왜 중요한지도 아셔야 돼요. 그래야 돼. 알았지? 미분하고 적분하는 거 다 해.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셔야 돼요. 봐봐. 얘가 A고요. 얘를 내가 A 플러스 H라고 할게. 왜 H라 했냐면 보통 이 증가율을 우리가 H라고 표현을 많이 해. 그러면 이 함수를 F라고 잡았을 때 여기 점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니? F의 A라고 표현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F의
A 플러스 H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평균 변화율은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던 기울기야. 근데 곡선에서의 기울기도 포함해버리니까 이렇게 가겠죠. 이해된가요? 그러면 평균 변화율은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FA 플러스 H 빼기 F의 A. 그 다음에 여기가 A 플러스 A, H 플러스 A에서 A 빼니까 H가 나오는 상황이네. 이걸 보면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평균 변화율이야. 근데 우리 1단원에서 극한값 배우니까 충분히 극한을 씌워도 되잖아. 여기에서 극한을 씌워서 볼 거야. 여기에다가 리미트 H가 0으로 간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이 점이 여기 점하고 되게 가까워지겠지. 왜냐면 이 증가한 이 H가 0에 가깝다는 소리는 거의 옆으로 안 갔다는 소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점이 여기에 완전 붙어있어. 그러면 결국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아니라 순간 변화율로 바뀌었겠죠. 이해됐나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측정이 됐지만 이 점과 이 점이 되게 가깝다면 이거 이 정도 확대로는 절대 표현할 수가 없어. 더 가까워.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이런 느낌이야. 이것도 개오버한 거야. 이것도 더 가까워야 돼. 이 상태에서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랑 똑같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 미분하는 과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되게 중요해. 그냥 그런 값 딱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왜냐면 그래프의 형태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용이해지니까.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다? F'의 A다라고 해서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고 미분 계수야. 이해됐나? 그러면 얘를 이렇게 표현하면 A가 아니라 X를 집어넣는 순간 도함수인 거야. 뒤에 가면 또 하겠지만 리미트 X가 H로 할 거 H로 했으니까 H로 합시다. H가 0으로 갈 때 F의 X 플러스 H 빼기 F의 X 여기가 H가 돼버리면 얘는 F'의 X인 거죠. 얘는 도함수예요. 얘는 미분계수야. 뭐가 다르냐면 얘를 가지고는 그 점에서의 상황밖에 못 봐. 하지만 얘는 미분계수의 일반항 느낌이죠. 얘 구해가지고 X값에 집어넣으면 다 나오는 거야. 얘 구한 다음에 A 집어넣으면 이거 나와. 얘 구해가지고 B 집어넣으면 B에서의 미분계수 나와요. 그러니까 등차수열 생각해봐. 등차수열 일반항 있으면 항을 전반적으로 다 볼 수 있잖아. 그 일반항에다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3 집어넣으면 세 번째 항 나오고 5 집어넣으면 다섯 번째 항 나오고 일반항의 입장이죠. 도함수도 마찬가지. 이거 구해놓으면은 내가 원하는 X값만 집어넣으면 거기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니까 얘가 얘보다 훨씬 더 큰 느낌이죠. 당연하게 크죠. 이걸로 이걸 다 알 수 있으니. 이거 그래서 얘가 도함수, 얘가 미분계수고 이 식은 그냥 쓸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이거 미분 증명할 때도 이걸로 많이 해요. 또 많이 나오는 게 요것도 나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런 상황이야. 헷갈리면 살짝 그려봐도 돼.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X니까 X가 A로 가겠죠. 그럼 여기가 FX고 여기가 FA니까요. FX 빼기 FA X 마이너스 A 이거 보셔도 뭐다? 미분계수다. F'의 A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기울기니까 이거야. 얘 빼기 얘가 여기 있으면 돼요. 얘 빼기 얘가 여기 있으면 돼. 기울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형태만 잘 맞춰주면 미분계수 형태로 바꿔서 볼 수가 있는데 0분의 0꼴도 미분계수 형태로 줄 수도 있지.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마이너스 A분의 fx 빼기 fa로 줘버리면 사실 그냥 극한값 입장에서 보면 대입을 먼저 할 거 아니야. a 집어넣으면 0 나오거든요. a 집어넣으면 0 나와. 0분의 0 꼴이야. 그죠? 하지만 봐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문제에서 fx를 줬으면 실제로 fx 집어넣고 fa 집어넣어서 계산해가지고 인수분해해서 aa 날리면 답 나오겠지.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것보다 미분계수인 게 확인이 됐으면
딜루기 형태니까 미분계수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냥 바로 아 얘는 F'A구나라고 마무리 짓는 게 낫겠죠. 그래서 물론 이 고쟁이 문제집 안에는 이렇게 일단원에서 나오지 않겠지. 이걸 배우기 전이니까. 하지만 시험 볼 때 무조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범위가 그죠? 나오면 확인을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아이의 극한값을 내가 관찰을 할 건데 얘가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위에는 x-a x-a에 상수 베타가 곱해져 있고 밑에가 똑같이 0이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결국에 두 개 날라가면서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느낌이 되겠네요.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밑에는 0이 두 개 있는데요. 밑에는 0이 이렇게 해서 두 개 있는데 위에는 0이 이렇게 해서 3개가 떠버리면 얘는 바로 0 때려 박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분자에 0의 개수가 0인자가 더 많으면 0이 나온다 라는 것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한번 요거는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고생 오답하면서 더 할 건데 좀 나아가서 기본 개념하는 시간 아니니까요. 요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fx를 우리가 볼 때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최고창 개수의 비에 대해 생각하는데 0으로 갈 때는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할 거지만 잠깐 보자. 봐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2x제곱 플러스 x분의 3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더하기 뭐 6x 뭐로 할까? 7x 잠깐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기 가서 보시면 일단 0으로 묶어내야겠죠? 인수분해로 0의 개수를 봐야 되니까 x로 묶어버리시면 2x 플러스 1 될 거고요. x로 묶어버리면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7 나와. 그러면은 여기에서 0 날리고 0 집어넣었더니 몇 나와? 7 나오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왜? 결국에 x가 0으로 갈 때는 최저차의 b다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저차를 관찰하는 상황이 x가 0으로 갈 때 상황이 되겠구나라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뭐 위아래가 다르면 어떡하죠? 상관없죠. x가 0으로 갈 때 2x 제곱 플러스 x분의 5x 세제곱 플러스 7x의 제곱이야. x가 0으로 가니까 어디 관찰하는 거야? 최저차를 관찰하는데 최저차가 분자가 0이 더 많아요. 그럼 당연히 얘는 어디로 가겠다? 0으로 가겠다라는 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를 보듯이 0으로 가면 최저차를 본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거예요. 내용을. 자, 그럼 0분의 0꼴은 봤고요.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를 봅시다. 얘 보시면 두 번째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를 보시면 이거 보는 거야. 이 둘 중에서 누가 더 센지 영향력이라 할게요. 세기? 누가 더 영향력이 센지 더 큰지 보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얘를 내가 부정형이라고 썼다는 것 자체가 두 개 영향력이 같은 거야. 두 개가 달라버리잖아. 부정형이 아니에요. 만약에 봐봐. 이 두 개를 뺐는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니까 확인이 안 되잖아. 두 개를 뺐는데 얘가 당연히 세. 그럼 당연히 무한대겠지. 뒤에 게 무조건 세. 그럼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겠지. 하지만 얘가 동일하면 얘 힘의 크기가 동일하면 얘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부정형이야.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라는 건 뭘로 보시면 되냐면 얘가 같을 때 이제 부정형인 거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라고 하신다면 너희는 최고차항만 관찰을 하시면 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개수와 차수가 모두 같은 상태야.
최고차에서요. 모두 같은 상태를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루트에 뭐 fx 빼기 루트에 뭐 gx가 나왔어요. 리미트의 값을 구하래. 근데 얘가 이런 식이야. 뭐 2x 제곱 플러스 1 오케이? 혹은 뭐라 할까요? 뭐로 예를 들까? 이런 거? 뭐 2x 루트에 뭐 4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 같은 거 있잖아. 최고차만 보는 거라 했잖아요. 얘는 뭐 거의 뭐랑 똑같니? 2x랑 거의 똑같죠. 이해된가요? 이렇게 돼버리면 두 개가 크기가 달라. 앞에 게 더 세요. 그러면 그냥 부정형 아니야. 그냥 뭐야? 무한대야. 그렇겠죠? 하지만 두 개가 똑같으면 우리가 어디로 빠질지 모르니까 뭘 해주셔야 되냐면 유리화를 해주셔야 돼. 얘는 유리화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위아래에다가 얘 켤레를 곱하시면 돼요. 부호 반대를.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니? 결론이 이렇게 나오겠죠. 루트 f 플러스 루트 g f 빼기 g 이 상태로 만들면 이제 여기에서 극한값 처리할 수 있게끔 식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시면 되겠다.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 언제만 유리화한다? 최고차 개수와 차수가 같을 때만 보는 거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요런 거 있잖아요. 요런 거 예를 들어서 루트 뭐 2x 플러스 1에서 루트 2x 빼면 얘들아 봐봐 얘들 이렇게 생각하거든. 무조건 1이 크니까 무조건 앞에 크지 않을까요? 1에 더해져 있으니까. 하지만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는 뭘 보는 거냐면 무한대 상황 보는 거잖아. 그 안에서의 극한값 보는 거야. 함수값 보는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 두 개가 같아질 수도 있는 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차 개수와 차수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너희가 URL에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계산하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왔어. 0분의 네모인데 앞에 리미트 있다. 리미트에 뗐을 때 0분의 네모인데 알파라는 상수로 나왔고, 몇 개만 써볼게요. 그 다음에 0분의 네모분의 뭔데? 0인데 알파라는 상수로 나왔어요. 알파는 0이 아니야.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네모 곱하기 무한대인데 얘가 또 알파라는 뭐 상수가 나왔고, 리미트 다 붙어 있습니다. 리미트. 그 다음에 리미트 붙어 있고요. 이번에는 0에다가 뭔가가 곱해졌는데 얘가 알파라는 0이 아닌 값으로 나왔어요. 그럼 이 네모에 들어갈 게 뭐일지 외울 건 아니고 생각해보자 이거지. 극한값이야. 분모가 0인데 분자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알파라는 애로 뭐가 됐어? 수렴했네. 그럼 여기는 0이 들어가야 맞겠죠? 그 다음에 네모분의 0인데 얘가 알파로 나왔어. 그럼 여기도 당연히 밑에 0이 들어가야 맞는 거고요. 무한대에다가 뭔가를 곱했는데 수렴했어. 당연히 엔간한 건 안 되죠. 뭐가 들어가야 돼? 0이 들어가서 부정형으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상수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0에다가 네모가 곱해졌는데 알파가 0이 아닌 상수야. 여기는 무한대가 반드시 떠주셔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외울 건 아니고 당연한 거죠. 확인됐나? 그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디에 누가 들어갈지 우리가 유추를 해낼 수가 있다. 그러면 밑에를 풀어보세요. 극한값을 구하라.